예, 7장의 1번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반복문이 화면에 표시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거는 포 반복문의 동작 특성을 알고 있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포 반복문이죠. 포 반복문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경우에는 이 printf문 하나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먼저 초기 실행문 이거를 제일 먼저 수행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IA 변수에는 36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이 조건문을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IA는 지금 36이니까 저 조건문이 참이 되죠. 참이기 때문에 이거를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IA 값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을 하니까 36이라는 값이 이렇게 찍히고 공백 문자까지 이렇게 찍히겠죠. 이게 이제 콘솔 화면이라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행이 되고요. 이게 끝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변환문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누기를 한 다음에 그 값으로 IA 변수 값을 그러니까 IA 변수 값에다가 현재 IA 값을 2로 나눈 값을 집어넣는 거죠. 이거를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A 변수 값이 36에서 18이 되죠. 그래서 다시 2번 조건을 여기 있는 조건을 검사를 해서 참이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수행을 합니다. 네, 18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변환문을 수행을 하면은 이번에는 IA가 18에서 9로 변환이 되죠. 2로 나눈 값을 IA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 조건을 검사를 하면은 이 조건을 검사를 하면은 참이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9가 수행이 되고 9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가 되는 거죠. 예. IA를 2로 나눈 몫인 4가 IA 변수 값에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IA 변수도 정수형이고 2도 지금 정수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누기의 결과도 정수형이 되고 소수점 아래로는 고려되지 않고 정수형으로 결과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5가 아니고 4 값이 들어가죠. 예, 다시 요 조건이 참이니까 4가 찍고요. 그 다음에 2가 된 이후에도 이 조건이 참이니까 이게 수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이 되는 경우도 이 조건이 참입니다. 근데 IA가 1일 때 그 다음 변환문에서는 1을 2로 나눈 몫은 0이 되죠. 예, 0 값이 들어가고요. IA가 0이 되는 순간에 여기 있는 조건은 거짓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문을 종료를 해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는 36, 18, 9, 4, 2, 1까지 찍히고 이 반복문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예, 연습 문제 7장의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반복문인데요. 지금 포방문문의 동작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화면에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그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일 처음에 이거를 수행한다 그랬죠. 근데 캐릭터형 변수 CA에 소문자 A 값이 소문자 A 정확히 말하면 아스키 코드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그 다음에 검사를 하면은 지금 CA 변수에는 A 아스키 코드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은 예, 단일 문자는 작은 따옴표죠. 이 조건식은 참이 됩니다. 참. G가 아니면 참이 되죠. 근데 현재 지금 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식이 참이기 때문에 이게 수행이 돼요. 네. printf만 안에서 %C 서식 문자는 이 변수의 아스키 코드 값에 해당되는 문자를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문자 A의 아스키 코드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소문자 A가 이렇게 찍힐 겁니다. 그 다음에 CA 변수가 하나 증가하면은 이번에는 CA 변수에는 소문자 A보다 아스키 코드 값이 하나 더 증가가 된 것은 소문자 B입니다. 아스키 코드표로 보면은 소문자 A, B, C, D, E, F가 이렇게 쭉
연속으로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참이되죠. 이 조건이 참이되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 B가 찍히겠죠. 예, 예, C가 찍히고 D가 찍히고 E 찍히고 F까지 찍힌 다음에 이 변환문이 수행이 되면은 이제 CA 변수에는 G라는 소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문을 검사해 보면은 이번에는 이게 거짓이 되죠. 예, CA 변수 값은 G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G가 아니다. 그 조건문은 거짓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는 정확히 영어 소문자 A, B, C, D, E, F까지 찍히고 종료가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퍼 반복문의 동작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연습 문제 7장의 3번을 보겠습니다. 2에서 9 사이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해당하는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그 외의 숫자가 입력되었다면 다시 입력받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단수의 구구단을 출력을 하라 이거죠. 일단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진이를 켜서요. 예.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고 이거를 이제 정해진 폴더에다가 pb 07-03.cpp로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하나 입력을 먼저 이제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하나 입력을 2에서 9 사이의 정수를 입력을 받되 그 이외의 숫자가 입력되었다면 다시 입력받도록 한다. 이것도 이제 반복문을 이용을 하면 되죠. 네, 반복문을 이용을 하면 되죠.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인티저형 변수 printf 함수를 써서 적당히 이제 메시지를 주겠습니다. between 2 and 9이죠. 2에서 9 사이의 정수 하나를 입력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 2에서 9 사이니까 인티저형으로 해도 되고 뭐 쇼트형이나 캐릭터형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단이라는 변수, 인티저형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scanf 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이라는 변수에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를 이렇게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단이라는 변수 여기서 입력한 정수가 2에서 9 사이의 정수가 아니라면 다시 입력을 받아야지 되죠. 그러니까 if 문을 써서요. if 문을 써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이라는 변수가 9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니까 OR을 써야죠. 9보다 크다면 여기서 다시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일단은 if문을 써서 해결을 하려는 게 일감일 겁니다. 적당히 printf give input이라고 할까요? input again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시 입력해라 라고 출력을 하고 다시 입력을 받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버리면은 한 번만 여기서 사용자가 한 번 잘못 입력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자가 한 번 잘못 입력을 했다면 처음에 요 if문에 의해서 요 두 개의 실행문이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다시 또 잘못 입력을 했다면은 그대로 이렇게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냐면은 입력한 숫자가 잘못됐다면은 계속 반복해서 입력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럴 때 사용이 되는 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화일문입니다. 예, 수업 시간에도 나왔지만은 이거를 두 문을 여기로 스캔F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일 요 조건이 두 화일문을 이용을 하면은 여기는 화일문 뒤에 있는 요 조건이 참이면 다시 이거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수행이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조건을 검사를 해서 이게 참이면은 요 일이 올라가서 다시 이거를 수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몇 번이라도 잘못 입력을 했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입력 받는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사용자 이제 이 printf문이 수행되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사용자가 2에서 9 사이의 정수를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이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여기 있는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이것을 수행을 하겠죠. 예, 한번 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에서 9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라고 그랬는데 2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다시 깜빡이죠. 이 스캔F문이 다시 실행이 된 겁니다. 뭐 12를 입력했다. 다시 깜빡이죠. 근데 2에서 9 사이의 숫자인 4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화일문 안에 있는 요 조건식이 이제 거짓이 돼버리죠. 거짓이 되기 때문에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이 printf문이 수행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왔다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사용자가 올바른 입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퍼문을 써가지고요. A를 2부터 9까지 9까지 반복을 하려면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던가 두 가지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예. A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printf문을 이용을 하면 되죠. 예, %t 곱하기 %t 이퀄로 %t다. 예, 그 다음에 이걸 줄바꿈을 하고요. 여기서는 줄바꿈을 하고 첫 번째 숫자는 이제 단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숫자는 이제 반복 변수인 a를 표시하고요. 세 번째 숫자는 단과 a를 곱한 숫자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단이라는 변수에 들어간 정수에 해당되는 구구단이 출력이 될 겁니다. 바로 한번 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8이다. 그럼 이렇게 8단이 화면에 출력이 되죠. 단수를 예를 들어서 뭐 13이다 이렇게 입력하면은 방금도 설명했다시피 제대로 된 입력이 들어올 때까지 이 두 화일문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 1, 뭐 3을 입력을 하면은 올바른 입력값이 들어왔기 때문에 3단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죠. 네, 이렇게 두 화일문을 이용을 해서 제대로 된 입력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입력을 반복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퍼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단수에 구구단을 출력을 하는 예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연습 문제 7-4번을 보겠습니다. 양의 정수 하나를 입력받아서 그 약수들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양의 unsigned 인티저형이라고 할까요? 양의 정수 하나를 입력받아서 그 약수들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약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수를 약수라면은 그 약수로 숫자를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숫자들이죠. 그래서 어떤 숫자 n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 n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n의 약수는 1하고 n은 당연히 들어가죠. 1하고 n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양의 정수를 n이라고 했을 때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숫자들 뭐 2,
뭐 3, 4, 5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겠죠. n-2, 뭐 n-1, 그 다음에 n까지 요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문제인데 이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예를 들어서 4가 이 n의 약수인가 아닌가를 판별을 하려면은 n을 4로 나눠보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나누어 떨어진다면은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라면은 이 4는 n의 약수가 됩니다. 반대로 5라는 숫자로 n을 나누어 봤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라면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죠. 그러니까 약수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포반복문을 이용을 하면은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미리 프로그램을 pb07-04.cpp라고 하나 작성을 해놨는데요. unsigned 인티저형 뭐 n이라고 할까요? 예, n을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printf 문을 이용을 해서 포저티브 인티저 양의 정수를 하나 입력하라고 메시지를 준 다음에 scanf 문을 이용을 해서 %u 서식 문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n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양의 정수가 n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설명드린 대로 뭐 반복 변수 a를 2부터 2부터 일단 그 1부터 한번 돌려보죠. 1부터 a가 n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수행을 하는데 만약에 n이 n을 a로 나눈 나머지가 만약에 0이라면 이거는 a가 n의 약수라는 소리죠. 그걸 그냥 화면에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u죠. 예. 그 다음에 a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n에 n에 대해서 a가 약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약수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찍고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n을 a로 나누어 봤더니 0이 아니더라. 그러면 이 조건이 거짓이 되겠죠. 그럼 그 숫자는 화면에 출력하지 않고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1부터 n까지 하죠. 1은 당연히 n을 1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니까 1이 찍힐 거고 a가 n이어도 n을 n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니까 1하고 n은 당연히 찍히겠죠.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화면에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이것도 그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한번 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다면 이거에서 약수가 1, 2, 3, 4, 6, 12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좀 더 큰 숫자를 입력을 해볼까요? 1, 2, 3, 4 그러면은 이거는 약수가 이거밖에 없네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220, 2200 공을 하나 더 붙여볼까요? 그러면 이 경우는 약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이 22000의 약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7-5를 보겠습니다. 1000 이하의 양의 정수 중에 1000 이하의, 그러니까 1000부터 1까지 1부터 1000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것을 역순으로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돼야 된다 이거죠.
단 만약에 3의 배수이고 동시에 5의 배수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괄호 안에 숫자를 출력을 해야지 된다. 예를 들어서 990 같은 경우에는 3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죠. 그런 숫자는 그냥 출력하지 말고 대괄호로 이렇게 둘러싸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문을 이용을 하는데 내부 변수가 1000부터 1까지 이렇게 쭉 돌려야지 되니까 일시 감소를 하면서 이 조건식을 판별을 해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1000에 대해서 이게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지 확인해보고 999에 대해서 이것도 또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per 반복문 안에 if문을 사용을 하면은 이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pb07-05라는 파일을 제가 미리 생성을 해놨는데요. 일단 per 반복문을 써서 뭐 인티저형 변수 n을 1000부터 0보다 큰 경우니까요. 0보다 큰 정수니까 요 조건이 만족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라 이거죠. 이제 일식 이렇게 감소를 시켜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1000일 때는 요 조건이 만족이 되니까 이 펌은 안에 있는 그 실행문들이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이 감소가 되고 999일 때도 요 조건이 만족이 되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수행이 될 거고요. 일식 감소해서 또 998, 997 이렇게 계속 감소를 하다가 n이 0이 되는 시점에서 요 조건이 거짓이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서 n이 5의 배수인 경우에는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란 소리죠. 또는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경우에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요 조건을 만족을 하면 n이 5의 변수라는 소리고 요 조건을 만족을 하면 n이 3의 변수라는 소리죠. 그 두 조건을 5하로 묶었으니까 이 전체 조건이 참이되는 경우는 n이 5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인 경우에 요 전체 조건이 참이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숫자를 화면에다 찍으면 되죠. 예, %t 인티저형이니까요. 여기에다 공백문자를 줘야지 숫자들 간에 구별이 되겠죠. 혹은 뭐 콤마 이렇게 찍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n을 이렇게 화면에다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은 1000 이하의 양의 정수 중에서 5의 변수이거나 3의 변수인 숫자가 전체가 화면에 찍히겠죠. 여기까지만 한번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1000부터 999, 996, 995 이렇게 쭉 가서 6, 5, 3까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만약에 3의 배수이고 동시에 5의 배수인 경우에는 대괄호 안에 숫자를 출력을 하라 그랬으니까요. 그 조건식을 여기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의 요 if문 안에서 만약에 n이 5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인 경우에 이번에 end로 묶었으니까요. end로 묶었으니까 요 전체 조건식이 만족이 되려면은 n이 5의 변수이기도 하고 3의 변수이기도 해야지 되죠. 이거는 이제 논리 end죠. 그 경우에는 요 안에 있는 게 수행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되냐면은 예. 칸이 잘 안 맞네요. 대괄호 안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라 이거죠. 예.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떻게 변경해야 되냐면 요것도 먼저 찍어주면 안 되죠. 이 숫자가 먼저 5의 배수이고 3의 배수 동시에 3의 배수인 것을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경우에는 대괄호 안에다 찍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닐 경우에는 대괄호 안에다 찍지 않고 그냥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꽤 포문하고 이 포문하고 중첩이 돼가지고 약간 처음에는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포문 안에 속해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n이 1000부터 1까지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 안에 있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매 반복마다 먼저 n이 5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인 경우에 이 안에 들어가서, 만약에 n이 5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인 경우에는 대괄호 안에다가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5만의 배수 혹은 3만의 배수일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화면에다가 대괄호 없이 출력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따져보면은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을 다 기능을 다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드를 하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990 같은 경우에는 5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죠. 975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일 작은 숫자는 15도 5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죠. 나머지 숫자들은 그냥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연습 문제 7장의 6번을 보겠습니다. 정수 2개를 입력받아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최대 공약수라는 거는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greatest common divisor, 그래서 줄여서 그냥 GCD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예.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가장 간단한 걸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고 하는 숫자가 두 개의 숫자가 하나는 n이고 하나는 m이었다. 그러면은 일단 이 두 개의 숫자 중에서 이 숫자나 이 숫자가 자체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두 개의 숫자 중에서 큰 숫자는 두 개의 숫자 중에서 작은 숫자가 자체가 최대 공약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10이라는 숫자고 6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다면은 이 6이 이 두 개의 숫자의 최대 공약수가 돼버리죠. 입력한 숫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개의 숫자 중에서 큰 숫자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고요. 그거보다는 작은 숫자를 B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가 A가 B보다는 큰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B를 A로 나눠봐 가지고 A를 B로 나눠봐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약수다. 그러면 B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B에서 1이 더 작은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줄여서요. 이 숫자를 B를 이 숫자로 나눠보고 또 A도 이 숫자로 나눠봅니다. 그래서 B-1이 B로도 나눠 떨어지고 A로도 나눠 떨어진다면은 이 B-1이라는 숫자가 B하고 A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숫자를 하나 더 줄여서요. 이 숫자를 가지고 이 숫자로 B도 나눠보고 A도 나눠봅니다. 그래서 둘 다 나눠 떨어진다면은 이 숫자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숫자 m이라는 숫자에 도달을 했더니 이 m이 b를 m으로 나눈 것도 0이고 a를 m으로 나눈 것도 0이더라. 최초로 요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은 이 m이라는 숫자가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세워놓고 이걸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를 프로그램 하기 전에 실제적인 숫자를 가지고 예를 한번 더 세워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두 개의 숫자가 하나는 12고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9였다. 하나는 9였다.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에서 일단 작은 숫자를 골라야 됩니다. 예, 이 경우에는 9가 되죠. 그래서 9를 9로 나누면은 당연히 약수니까 이거는 나머지가 0이 되죠. 근데 12를 9로 나누면 12를 9로 나누면은 9를 9로 나눈 것은 나머지가 0이죠. 근데 12를 9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0이 아닙니다. 0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약수가 아니죠. 두 번째로 9보다 1이 더 작은 8이라는 숫자로 9도 나눠보고 12도 나눠보는데 둘 다 나눠 떨어지질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작은 숫자는 7로 나눠봅니다. 9를 7로 나눠보고 12를 7로 나눠봐도 역시 나눠 떨어지지 않죠. 6도 마찬가지고요. 4도 마찬가지입니다. 3에 가면은 이제 3에 가면은 9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고 1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도 0이고 두 개가 동시에 0인 게 처음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3이 12와 9의 최대 공약수다라고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끝나냐면은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둘 다 소수라면은 1에서 끝나겠죠. 최대 공약수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보다 작은 숫자부터 시작을 해서 반복 변수가 1까지 이를 돌려보면서 양쪽을 다 나눠 보면은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미리 PB07-06으로 이제 빈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바로 인티저형 변수 A하고 B를 선언을 하고 별다른 거 없이 그냥 %D 스캔F문을 써가지고 A 변수하고 B 변수의 값을 이렇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작은 값을 민 변수라고 하면요. 예,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연습 문제 풀 때도 나왔었는데 3학년산자를 이용을 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요 조건이 A가 B보다 크다? 요 조건이 참이면은 그 중에서 작은 숫자는 B란 소리죠. 예, 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은 작은 숫자는 A로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3학년 산자는 동작이 요 조건이 참일 때는 콜론 앞에 있는 요거를 선택을 하고 이 조건이 거짓일 때는 콜론 뒤에 있는 이거를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이 민이라는 변수에는 이 조건이 참일 때는 B 변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는 거짓이면은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A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A하고 B 중에서 작은 값이 민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 변수 값이 정해졌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GCD라고 할까요? 인티저형 변수 GCD를 민 변수부터 1까지 1까지죠. 일씩 감소시키면서 이렇게 반복을 해야지 됩니다. 네. 민부터 시작을 해서 1까지 일씩 감소시키면서 반복을 하는데 만약에 A도 GCD로 나눠봤더니 나머지가 0이고 그 다음에 B도 GCD로 나눠봤더니 나머지가 0이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GCD 값이 최대 공약수라는 얘기죠. printf 문을 쓰고요. GCD is %d 이렇게 하고 현재 GCD 값을 찍고 바로 반복문을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 값을 찾았을 때 그거를 화면에 출력을 하고 바로 반복문을 종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찾은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니까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것의 그 최대 공약수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빌드를 하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스캔오프 문이 실행이 됐으니까 두 개의 숫자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12하고 9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화면에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12하고 9면은 최대 공약수가 3이어야 되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쪽에 실수를 했네요. 예.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고 해야지 되죠. 이게 보니까 지금 처음에 GCD 반복 변수를 이거를 이제 반복문 안에서 값이 변하면서 어떤 일을 처리를 하는 것을 반복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GCD 변수 값인데요. GCD 변수 값인데 GCD 변수 값에다가 최소 값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 만족이 되는 경우에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해야지 되죠. 방금과 같이 이렇게 잘못 입력을 해놓으면은 제일 처음에 이 조건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다시 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12하고 9를 한번 입력을 하면은 GCD가 3이라고 나오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무거나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20, 3245. 예. 그러면 이 두 개의 숫자에 대해서는 최대 공약수가 55라고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연습 문제 7-8번을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값이 소수이면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입니다. 소수라는 거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숫자를 소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은 소수가 아니고요. 2, 3, 5, 7 이런 숫자들이 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어떤 숫자를 입력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예시로 나온 것 같이 화면에 input any prime number라고 출력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입력을 받았는데 사용자가 만약에 12를 입력을 했다. 12는 이제 소수가 아니니까요. It is not a prime number라고 찍고 다시 입력해라 라고 화면에다 찍고 다시 사용자 입력을 받습니다. 근데 또 아니라면 소수가 아닌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입력을 받다가 어느 순간 소수를 입력을 하면은 오케이 하고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어떤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별을 해야지 되겠죠. 네.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거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 1하고 판별할 숫자 사이에 있는 숫자들로 계속 나눠 보고요. 그 중에서 한 번도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 숫자를 소수로 판별을 하면 되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2, 3, 4, 5, 6이라는 숫자들이 있죠. 1은 제외를 하고요. 이 7이라는 숫자를 2로 나누어 보고 나눠 떨어지지 않죠. 3으로 나누어도 나눠 떨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 이 숫자들로 전부 다 나누어 봤는데 한 번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7이라는 숫자가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9라는 숫자가 있다면은 2로 나누면은 나눠 떨어지지 않는데 3으로 나누면은 9라는 숫자는 3으로는 나눠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 중간 숫자에 대해서 중간 숫자로 나누었을 때 한 번이라도 나누어 떨어지면은 그 숫자는 소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소수의 정의 자체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의 수밖에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본문 중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사이 숫자로 전부 다 나눠줄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7 같은 경우에는 3까지만 나눠주면 됩니다. 2로도 나누었더니 나눠 떨어지지 않고 3으로도 나눠봤더니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7은 소수라는 의미가 돼요. 왜냐면은 요 숫자들로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인 숫자들로는 절대로 나눠 떨어질 수가 없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맞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1이라는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려면은 2부터 50까지 숫자로만 계속 나누어 봐서 한 번도 나누어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돼요. 이 이상의 숫자로는 51부터의 숫자로는 절대로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2분의 1을 초과하는 숫자로는 이 숫자의 종수가 절대로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요. 여기 input any prime number라고 먼저 화면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any라는 변수를 인티저용으로 선언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스캔프문을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죠. 그래서 이제 이 n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기 위해서 그 결과값을 저장한 불용 변수를 isPrime이라는 변수에다 집어넣고 처음에 true라는 초기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for 반복문을 써가지고 2부터 m이라고 할까요? m을 2부터 그 다음에 절반까지만 하면 된다 그랬죠. 2분의 n까지 m을 일씩 증가를 시켜가면서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n을 반복 변수인 m으로 나눠서 0으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거 n은 프라임 넘버가 아니니까요. isPrime이라는 변수에다가 pulse라는 진리값을 대입을 하고 브레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있는 그 포문을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면요.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8이 아니고 뭐로 할까요? 11로 할까요? 12를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m이 2일 때, 그 다음에 m이 이거를 여기가 프로그램이 여기에 이코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코르가 들어가야 됩니다. n이 지금 11이라고 할 때 m이 요 반복문에 의해서 m이 처음에 2로 시작하죠. 2,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5까지 반복이 됩니다. 왜냐면은 11을 2로 나누면 5가 되죠. 5.5가 아니고 정수값이 취해지니까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5까지 이 반복이 되는데 이 안에서는 1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니죠. 1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도 0이 아닙니다. 11을 4로 나눈 나머지도 0이 아니고 11을 5로 나눈 나머지도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조건에 걸리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도 수행이 되지 않고 isPrime이라는 변수는 true 값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난 다음에는 요 변수 값이 true면은 이 n은 소수, true가 아니면 false, true가 아니면은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별하면 되는 거죠.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n이
12였다. 그러면은 요 반복문은 m이 반복 변수가 2부터 그다음에 3, 4, 5, 6까지 돌아갑니다. 왜냐면은 이게 n 나누기 2는 11을 2로 나누면 6이죠. 근데 12를 벌써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요 조건이 참이돼서 요 변수가 펄스로 바뀌고 브레이크 문이 수행이 되니까 바로 폼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요 변수 값을 보고 이 변수 값이 펄스니까 n이라는 이 변수에 들어가는 10이라는 값은 프라임 넘버가 아니다, 이렇게 판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프라임 넘버가 아니라면은 다시 입력을 하라, 다시 입력을 하라는 그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다시 입력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낫이죠. 예. 이거 앞에 이제 느낌표 낫 연산자가 붙었으니까 여기 있는 요 전체 그 앞에 지금 낫 연산자가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조건식은 is 프라임이 펄스가 되면은 앞에 낫이 붙었으니까 true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if문 안에는 is 프라임이 펄스가 되는 경우에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임 넘버가 아닌 경우에 실행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프라임 넘버가 아니라면은 요 메시지를 출력을 하라 그랬죠. It is another prime number. Please input again. 이라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canf로 다시 이렇게 받아야 될 겁니다. n이죠. 그런데 이게 그 사용자가 그 한 번만 잘못 입력을 했다면은 이게 이제 되는데, 만약에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잘못 입력을 했다면은 계속 입력을 받아야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두 화일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두 화일문을 아까 이전 문제처럼 두 화일문은 반복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이제 두 화일문을 이용을 해보면은 두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isPrime이라는 한 불령 isPrime이라는 변수는 여기서 두 문 바깥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선언문을 빼고 바로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일문은 이것도 이제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화일문이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꽤 길어졌는데 두 문 여기서 끝내고 여기 안에서도 isPrime 이라고 이렇게 변수를 쓰면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OK 출력하고 마치면 되죠. 프로그램이 꽤 길어졌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두 반복문에 포함이 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입력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고, 여기 끝난 시점에서는 이 변수 값을 보면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소수가 아니면 이거를 실행을 하고, 이것도 이제 true가 되기 때문에요. 소수가 아니면 이게 true가 되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scanf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소수라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n 변수가 소수라면은 isPrime이라는 변수는 true 값이 남게 되죠. 그러면 not이 붙은 여기 있는 전체 요 논리식은 펄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돌아가지 않고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마지막에 있는 printf문을 실행을 하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예. 그거를 한번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필요 없는 공간은 지우고요. F9를 눌러서 빌드를 누르고요.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F4를 눌러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아무 소수나 입력해라. 근데 예를 들어서 4를 입력하면은 4는 이제 소수가 아니죠. 15를 입력을 하면은 15도 소수가 아닙니다. 101을 입력을 하면은 101은 이제 소수기 때문에 OK만 출력이 되고 종료가 되게 되죠. 예, 이제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짜면은 되는데 생각보다는 약간 코드가 길어졌습니다. 이 코드에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여기 지금 프라임 넘버 변수가 is 프라임이라는 이 변수가 두문 바깥에서 이렇게 선언이 됐다는 거죠. 아까 같이 두문 안에서 이렇게 이 줄을 빼버리고 두문 안에서 두 반복문 안에서 is 프라임 변수를 선언을 하면은 화일문의 조건식에서 이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부에서 두 문이 한번 끝나는 시점에서 이 안에서 선언된 변수들은 전부 다 소멸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여기서 저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isPrime 변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두 문 바깥에서 반드시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리고는 뭐 특별히 만약에 여기 앞에 not을 붙이기 싫다면은 변수 자체를 is not prime이라고 이름 짓고 이쪽을 이제 반전을 시켜주면 되죠. 여기를 true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빼고 변수를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질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도 is not prime이라고 해야 되죠. 예, 여기도 빠졌습니다. is not prime이라고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소수가 아니라는 게 거짓이라고 처음에 가정을 하고 만약에 요 조건이 참이면은 프라임 넘버가 아니라는 게 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프라임 넘버가 아니면은 이걸 수행을 하고 프라임 넘버가 아니면은 여기로 돌아가서 다시 반복을 해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질 수도 있습니다. 동작은 앞의 경우하고 동일합니다.